자, 오늘은 매수. 이 한 단어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가금융 서비스 투자 보고서를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볼 건데요. 요즘 주식시장 보면요.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잖아요. 이럴 때 드는 생각,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이거 거품 아니야? 정말 고민 많으실 겁니다. 시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불안감, 이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일 거예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카 금융 서비스 보고서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길을 딱 제시해 줍니다. 이게 그냥 사세요? 하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 보시죠. 자, 이 보고서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바로 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섣불리 매수? 하고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거든요. 네, 보시면요. 회사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본 체력도 좋고 가격도 매력적이라서 매수를 추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 시장 변동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바로 이 타이밍과 전략이 수익률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니, 좋으면 그냥 사면 되지. 왜 이렇게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이 보고서가 쓰였을 당시에 시장 분위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정말이지. 활황과 공포가 바로 같은 날 동시에 존재했던 아주 기묘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당시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코리아 밸류업 정책 덕분에 코스피는 막 사상 최고치를 뚫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밤사이에 미국 시장은 떨어지고 공포지수는 올라가고 그야말로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도대체 왜, 어떻게 특정 기업이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이 보고서는 어떻게 인가금융 서비스라는 보석을 딱 집어냈을까요? 그 해답은요, 기업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숫자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바로 이 숫자, 1조 1116억 원입니다. 인카금융서비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조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회사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한번 빵 터진 그런 반짝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3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5%예요. 그리고 바로 작년에도 21.8%, 그러니까 20%가 넘는 성장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이건 정말 폭발적이면서도 아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회사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서 없애버려요. 자사주 소각이죠. 주주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사장 같은 핵심 임원이 자기 지분을 5%로 넘게 늘립니다. 이건 회사 내부자들이 우리 회사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고 시장에 외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와, 실적도 좋고 내부자들도 주식을 사고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사기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가격이 정말 적절한지 밸류에이션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분석 결과를 보면 결론은 아직 싸다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PER가요. 10.44배로 과거 평균보다 낮아요.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 자체도 52주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회사가 좋고 가격도 싸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실행 계획이죠.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아주 친절한 게
투자 기간에 따라서 3가지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요. 나는 짧게 보고 투자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는 분들을 위한 중기 전략, 그리고 1년 이상 길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장기 전략까지 각각의 매수 가격, 목표 가격,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손절 가격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서 누가 봐도 체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 단기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이건요, 주가가 잠깐 떨어질 때를 기회로 삼는 아주 영리한 4단계 분할 매수 전략이에요. 1단계, 13,700원 아래에서 30% 먼저 진입하고, 2단계, 13,500원을 지켜내면 40%를 더 삽니다. 3단계, 그렇게 해서 15,000원을 목표로 하고요. 마지막 4단계, 만약 13,200원이 깨지면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정말 정교하죠? 물론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만약에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투자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니까요. 이 전략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 즉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짚어주는 핵심 리스크들은요, 흥미롭게도 회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외부에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이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환율이 오르는 거시경제 변수들, 그리고 업계 내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다거나 정부의 금융 규제가 갑자기 바뀌는 것들, 이런 외부 변수들이 계획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외부 리스크들을 모두 고려하고 나서도 보고서는 정말 과감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과감히 매수해서 코스피 6000 시대의 실질적인 수혜를 누려라. 와, 이건 뭐 앞으로 한국 증시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때 이 기업이 그 중심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 진짜 기회를 잡는 열쇠는 뭘까요? 어쩌면 그건 감이나 소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정교하게 짜인 실행 계획, 바로 이런 전략 그 자체가 아닐까요?